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드디어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정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큰 고비는 좀 넘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숫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25%. 앞으로 네. 미중 관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관건이죠. 이제 오늘 장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관세 정쟁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막 150%, 200%까지 또 올릴 수도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이제 보복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이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또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제 코멘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이제 125%까지 추가 관세를 이제 더 올려놓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관세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일단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125%보다 더 높게 이제 관세율이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이제 관세율을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거는 이제 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분명히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향후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협상의 속도를 좀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이제 중국도 협상 테이블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다음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의 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재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 이제 진전이 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도 5% 넘는 이제 아주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일제히 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미중 관세 정쟁, 무역 전쟁의 이제 추이를 보시면서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인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협상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지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반도체일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이제 꼽아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개장 초반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물론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가 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8% 급등을 했어요. 우리가 쏙3라고 하죠. 반도체 지수에 3배 연동되는 레버리지 상품은 54%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살아났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3월 중순까지는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특히 레거시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상호관세 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미중 간의 이제 긴장 국면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상호관세를 발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되면서 레거시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또다시 지연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되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한 10% 정도, 삼성전자도 5% 정도 가격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제 레거시 업황 회복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고요. 1분기 때 또 HBM 쪽은 굉장히 호황이었다는 걸 검증을 할 수 있는 뉴스가 어제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무려 33년 만에 D램 시장에서 1분기 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D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난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점유율 1위가 된 이유도 역시나 HBM의 호황 덕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 때부터 HBM이 초호황이고 2분기 때부터는 레거시 업황까지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보태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이제 주가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의 이제 시장 PBR이 0.8배 아래로 이제 떨어진 게 2,360포인트 미만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면서 PBR 밴드 0.8배 아래로 이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이제 2,400포인트를 좀 회복하면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반등을 이제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 9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했던 외국인들 수급도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는 함부로 공매도를 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스닥 지수가 지금 12%나 폭등하고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공매도 세력들도 슬슬 이제 시장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쇼커버 흐름이 나타나면서 특히 반도체 업종은 가격 회복에 대한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훈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오랜만에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서 우리 노광 매니저께서 LS일렉트릭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결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이연됐던 매출을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같은 이런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주가 다 1분기 때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1분기 때 가장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전력 인프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형편없이 이제 조정만 받기 시작했느냐? 그게 전부 다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고, 1월 달에 또 딥시크에 대한 이제 충격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관세 충격까지 이제 겹치면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쇼커버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업종이 전력 인프라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다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오늘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워낙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양봉을 뽑아내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종별로 보면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일제히 다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시세가 이제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도 진행되고 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초고압 변압기가 1분기 때 쇼티지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 현지에 증설 투자들을 다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충격으로부터도 굉장히 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눈여겨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또 변압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현대로템이 18% 수익 중에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게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대체거래소에 이제 8시부터 진행됐던 이제 시세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거든요. 현대로템도 오늘 10만 6천 원대까지 이제 넘었었는데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려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릴 때 9만 원 딱 이제 매수가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9만 원 찍고 거의 15%, 18% 가까이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아무리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있다라고 해도 수주 픽사이클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미국과 겹치는 품목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도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450원, 1,460원대 이제 고환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평균적으로 지금 1,450원 이상의 이제 환율을 기록했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주요 수출 기업들,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환차익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실적에 이제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로템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방산 종목들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거든요. 주가가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오늘 딱 이제 갭을 좀 띄우면서 터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1만 원까지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회복되는 걸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스코텍인데요. 최근 또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소개해드렸던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ABL 바이오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저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에 대한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은 것 외에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 이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품목 허가를 받는지 여부도 주가 상승에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럽 EMA에서 어저께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렉라자의 병용요법을 동시에 다 품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만 남아있다. 미국 FDA에서도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 진짜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제시한 렉라자 매출 7조 원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유한양행 주가도 충분히 좀 올라설 수 있고 유한양행 주가가 올라선과 동시에 오스코텍도 같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유한양행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그럼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터닝이 됐을 때는 숏스퀴즈가 유발이 되면서 단숨에 그냥 12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은 이제는 저점을 찍고 상승 터닝이 이제 임박했다. 다가오는 모멘텀을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4월 말부터 미국 아마케 그리고 5월 달에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이제 열리잖아요. 작년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를 이제 선정 수상을 했던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 렉라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오스코텍도 향후 로열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까지 편안하게 홀딩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함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셀바스 AI가 8% 수익 중에 있는데요. 어제 편입한 종목인데 벌써 1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런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시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5%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수 상승이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그냥 시장 오르는 것 정도 수준으로 이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또 내일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오늘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별주와 중소형주들은 내일장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아봐야 한다.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 오늘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임하고 나서 오늘 공식적으로 또 대선에 이제 출마한다는 영상들이 막 이제 배포가 좀 됐잖아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제 또 방점을 좀 두겠다. 특히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AI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또 핵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저는 뭐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목표가를 14,5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눌림목 과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14,500원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전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또 워낙 많이 올라주고 있어서 종목 정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로봇 업종을 오랜만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네. 로봇 업종 중에서도 진짜 이 종목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싶을 정도로 대폭락이 진행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종목? 그 종목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2750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사실 로봇 기업들은 공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미래 이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기도 하고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면 시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에 이제 1차적인 타겟이 되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시장 수급으로 검증이 좀 됐거든요. SPG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빠졌는데 오히려 3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쉬지 않고 거의 2달 가까이 SPG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기관들이 이제 투매에 나서면서 주가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위치에서 왜 제가 SPG를 이제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실제로 이제 어저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뉴스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감속기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가장 또 커플링이 좀 잘 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PG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Y 시리즈에도 SPG의 감속기가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매출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부품 기업들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SPG가 유일하고요. 로보티즈가 이제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을 떼내고 이제 액추에이터 쪽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속기를 제조하는 SPG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나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이 이제 구축이 좀 됐을 때는 가장 부각이 돼야 되는 종목인데 주가는 제일 형편없게 빠졌어요. 오히려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수혜주들 클로봇이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최근에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버텼는데 SPG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살아난과 동시에 SPG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주가가 이제 상승 터닝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삼성전자가 AI 로봇 이제 볼리라는 로봇, 사실 반려 로봇으로 이제 만든 볼리라는 로봇이 연초에 공개가 좀 됐었잖아요. 요 볼리에다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탑재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엣지 디바이스, 이 로봇이라는 엣지 디바이스에 이제는 AI가 탑재되는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가장 또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구글이 원래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 쪽에서도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구글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략적 협력이 진행이 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삼성전자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속기를 또 공급하는 SPG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일단 너무 심하게 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반토막 날 정도로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양봉이 좀 만들어지면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살아나지고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은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 최소 100만 주 이상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추세가 연장되는 그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과대낙폭 자리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속기 대표 수혜주로 SPG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49,600원 현재가로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전력 인프라 종목을 이제 보셔야 되는지는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같이 연동되는 업종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다음은 SMR 이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재밌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말하라고 해서 이제 젠슨항 CEO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가지고 젠슨항 CEO가 미국의 현지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대폭으로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H20 수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다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특히 특수 변압기를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이제 수출까지도 늘려가고 있는 산일전기도 주가가 보시면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단기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엔비디아는 조금 협력사로 이제 이름을 넣긴 했습니다만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2분기 때부터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투자 소식도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해서 산일전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얼마 안 남은 내일까지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